안녕하세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프리즈마 클라우드 SE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발표의 주제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통합 보안 방안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회적 위협과 변화가 디지털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근무 환경들 변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집에서 어떤 물건들을 주문을 하게 되고 생필품을 주문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픈마켓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IT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됐다는 부분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되는 사항들이 될 거고요. 전례 없는 대면 거래의 이제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서 언택트 환경으로 전환되고 온택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금융사들의 기술 투자 분야를 보면은 단연 클라우드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를 직접적으로 대면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지속되고 있고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투자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신속하고 목적에 맞는 전환을 위해서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클라우드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결국에는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사례는 AWS의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사고보다는 결국에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SLA 관점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했었고요. 약 한 11시간 정도 미국 동부 리전에 있는 스트리밍 서버의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들 서비스가 중단됐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 지메일 같은 경우 서버에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역시 서비스가 안 됐던 상황들입니다. 이런 대규모의 기업들이 SLA 관점에서 약 한 99.9% 정도의 관점에서 장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인데 한 번 정도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가고 있고요. 한 2년 전에 있었던 AWS에서 있었던 정보 유출 사건들, 최근에 이제 공급망에 대한 공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 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컨테이너제이션 환경들로 선호를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런 환경들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WS 상에서 EKS, 파게이트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운영하고 있는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암호화 채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이 급속하게 증가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었고,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발견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도입 전략 중에 다른 첫 번째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가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보안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첫 번째가 이제 벤더 락인되는 상황들, 또 암호화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의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이동했을 경우에 락인되는 부분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복잡성은 있지만 결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사항들이 뭐냐면은 AWS나 GCP 같은 경우도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GCP의 안토스나 아니면 AWS도 최근에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서버 환경에 대한 변화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들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발견되는 사항들이 데브옵스에 대한 문화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개발 운영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서 개발자들이 충돌하지 않고 소스코드에 대한 병합을 만들어내고 신속하게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만드는 상황들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신속하게 현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워터폴 형태의 개발 방식에서 자유로운 애자일 형태로 구성되고 있고, 기존의 개발이 조직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치 릴리즈 형태에서 데브옵스로 주기적으로 릴리즈하고 주기적으로 생산해내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커스텀 형태로 개발했던 개발 모델들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지는 공동 클라우드 모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할 부분입니다. 결국엔 클라우드 전환에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는 유닛 40이라고 하는 전문 리서치 조직이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뭐 솔라윈즈와 같은 어떤 그런 사태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하드 이슈는 결국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클라우드를 프로비저닝하는, 아니면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이용해서 일단은 클라우드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에서 일단 관련된 코드들이 안전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공급망에 대해서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컨테이너가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결국에는 기존의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즈에 있는 커널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종속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 부분들을 안고 있는 호스트에 대한 취약성들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컴플라이언스 앤 리스크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항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API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API는 아시다시피 개발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컨피규레이션하고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인티그레이션하고 결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안전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들은 컨테이너제이션 환경은, 컨테이너들은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뭐 하루 아니면 이틀, 길게 가면 일주일 정도의 컨테이너가 스테잉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런 주기에 따라서 일단 위협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해커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컨테이너의 이런 짧은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해커들이 컨테이너에 대한 취약성을 노린다기보다는 그 주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인프라에 대한 취약성들을 노리고 공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암호화 채굴이라든지 API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화된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제이션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시사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오픈소스 패키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미지라든지 웹엔진, 소프트웨어 모듈 등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각 컨테이너 자체가 굉장히 짧게 동작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기가 짧기 때문에 사용됐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네트워킹,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들, 그리고 런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보안 툴 가지고는 확인이 불가한 사항들이고요. 각 컨테이너에 대한 아키텍처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야 되는 구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권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단편적인 부분으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했을 때 만들어지는 컨피규레이션 환경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래픽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시성이나 제어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자들에 대한 보안 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데브옵스가 태동되면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화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브옵스 환경이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고요. 개발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적이고 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운영하고 개발하는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전체적인 보안에 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클라우드를 전환할 때부터, 전환 계획 때부터 전략적으로 통합되고 자동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데브옵스와 보안팀 간의 협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데브섹옵스 형태로 구성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순간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요하게 말씀드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구사항들은 결국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대한 완벽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양한 환경들, 도커 컨테이너, 그리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오픈시프트라든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VM웨어의 탄주 아니면 피보탈 같은 솔루션들, 아마존을 쓰고 있는 인베디드 되어 있는 환경 자체에 AWS 파게이트, 주로 많이 쓰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최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속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클라우드는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오토 스케일링 형태로 자원이 늘어나고 신축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솔루션이 다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오토 스케일링에 따라서 보안을 적용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로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대한 보안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PI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들도 자동으로 검색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웹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했을 경우에 구성할 수 있는 인그레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I/CD 파이프라인의 워크플로우에 대한 툴체인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데브옵스 자체에서 개발자들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 테스트 전반에 걸쳐서 중앙 집중식 정책을 만들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데브섹옵스에서 자동화시켜서 리프트 앤 시프트, 시프트 앤 리프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범위는 결국에는 이러한 복잡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물리적인 아니면 가상의 아니면 클라우드에 대한 컨테이너 서버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한 가시성을 갖춘 단일 인터페이스 형태의 솔루션 내지 서비스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나 아니면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CI/CD 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지라든지 코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취약성에 대한 스캐닝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이나 디도스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지스트리에 대한 취약성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보안 감사에 대한 부분들, 접근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보안 전략은 기존의 보안 솔루션으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 보안 솔루션은 통하겠지. 최근에 보면은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레가시 보안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많이 인스톨레이션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뭐 서비스에 대한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에 결론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여러 다양한 솔루션의 보안 솔루션이 가시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섹옵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컴플라이언스, 레귤런스,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성 있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추가적으로 금액이 들어간다거나 라이선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 거죠. 하나의 스큐를 가지고 전체적인 솔루션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 장애 제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 환경에 대한 변화 없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클라우드 자체 서비스에서 개발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운영하고 있는 내부의 이제 컴포넌트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API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CSP, 애저나 AWS나 GCP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발할 때부터 API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자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CI/CD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들, 우리가 코드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레파지토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형태의 인텔리전스, 오픈 인텔리전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는 클라우드는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이 행위가 실제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실제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스들을 가져와서 분석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대부분의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API로 인티그레이션이 돼야 되고 API로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굉장히 풍부한 양의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될 거고요. 좀 더 진화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AI 기반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정책이라든지 모델링, 분석에 대한 자연에 대한 어떤 자연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위협 탐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있어야 되고요. 가장 위험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그리고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즉시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결국에는 타임 투 마켓, 결국에는 마켓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제품을 출시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데브옵스밖에 답이 없는데요. 데브옵스와 CI/CD 보안에 대한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데브옵스, 섹옵스에 대한 툴체인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툴체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옵스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들은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계획되지 않은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유발된다는 부분인 거죠.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동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보안을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시간을 늦추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클라우드 적용되지 않는 모델이나 호환되지 않는 보안 도구들이 결국에는 배포하게 되는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규제 준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데브옵스 개발자들은 아시다시피 시간 낭비이지 않냐,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 정도가 적합하면 릴리즈를 하는 상태입니다. 보안상의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보는 부분들이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간소화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구현이 굉장히 어렵고 자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타임 투 마켓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사항들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체 수명주기 보안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빌드하고 그리고 디플로이하고 런하는 단계에서 있어서 결국에는 처음 먼저 시작했을 때 코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캐닝들, 그리고 안전하지 않는 배포를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CD에 대한 플로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 검사를 구현한다는 것들, 그리고 어떤 스택이든지 간에 보호 기능과 가시성을 갖춰야 되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의 전략 중에 하나는 제로 트러스트 CI/CD 파이프라인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환경에서 개발자들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데브옵스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 관점에서 처음에 빌드하는 관점에서의 코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코드에 대한 스캐닝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결국에는 다양한 환경의 인프라스트럭처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뭐 온프라미스 아니면 퍼블릭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다른 툴들 그리고 똑같은 툴이다 할지라도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환경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스캐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드에 대한 부분을 스캐닝하게 되면은 빌드하는 단계에 대한 취약성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CD 단계에서 뭐 젠킨스라든지 여러 형태의 서클 CI 여러 형태의 툴들에 대해서 테스팅이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가 잘 됐을 경우에는 트러스트한 환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실제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코드 레파지토리에 놓고 스캐닝 한다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스테잉되고 있는 코드에 대한 부분들,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동작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파일링하고 런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제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실제 이 프로덕션이 잘 되고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CI/CD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브섹옵스 쪽에서는 시약성에 대한 부분들, 실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실제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SR이라고 하죠. 사이트 릴라이어블 엔지니어, 뭐 새로 나온 신조어인데요. 관련된 엔지니어가 데브옵스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데브섹옵스와 함께 운영을 하고 실제 운영의 전반의 단계에 걸쳐서 CI/CD 전반에 걸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고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로 트러스트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툴체인, 데브섹옵스의 툴체인 전략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빌드하고 디플로이먼트하고 런하는 단계에서 빌드하고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쉬핑하고 런하고 디플로이 단계를 좀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빌드하는 단계에서의 CI 부분에서는 저희가 온프라미스 영역 그리고 퍼블릭 영역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CI 워커플로우는 뭐 빌드에 대한 취약성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툴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shipping하는 단계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든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코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파이썬이라든지 노드.js라든지 여러 형태의 코드들에 대해서 실제 위협을 유발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API 스캐닝이나 여러 형태의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다양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환경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배포 프로세스에 대해서 통합해서 배포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런이나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실제 운영 단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실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운영하면서 나올 수 있는 런타임상의 문제점입니다. 배포하고 운영하면서 나올 수 있는 컨테이너가 이상 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서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런타임에 대한 부분들의 보안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부분들, VM이나 컨테이너 서버리스에 대해서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CD 툴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들 역시 중요한 사항들이고요. 결론적으로 위협에 대한 풋프린트를 최소화시켜서 프로덕션별로 보안팀 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관없이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관제 단계에서는 SOC 솔루션들, SIEM 솔루션들이나 자동화를 할 수 있는 SOA AR 솔루션과 같이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툴체인 형태로 오퍼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보안 전용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2.0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릴리즈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CSPM의 영역입니다. 자산 상태 모니터링 그리고 위험 준수에 대한 부분들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보안의 영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CWP라고 해서 클라우드 워커로드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호스트 보안부터 컨테이너, 서버리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API에 대한 보안까지도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의 마이크로 세그먼트 영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되는 IAM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IAM의 어떤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라든지 고난 적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보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필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에 나와 있던 빌드 그리고 뭐 런하고 디플로이 하는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형태의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AC 스캐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테라폼이라든지 아니면은 쿠버네티스가 배포했을 때 야말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스캐닝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매니지먼트, IE에 대한 CI 도구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프리즈마 콘솔에서 정책적으로 구현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 집중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들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화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AIM 자체 이미지 자체가 공개되고 공유하고 있는 사항들로 많이 가고 있는데 AM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스캐닝을 해서 이 AMI에 대한 뭐 규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제 악성 코드에 대한 인젝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스캐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펑션에 대한 부분들은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들 그리고 서버리스에 대한 G파일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 스캐닝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의 데스크탑이라든지 아니면 CI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되는 부분 적용함으로써 중앙 집중으로 정책을 관리해서 일단 실제적으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스캐닝하고 이 부분이 통과됐는지 실패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CD에 대한 배포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뭐 긴랩이나 여러 형태의 포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저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고요. 안전하게 배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는 애드미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부분들, 접근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CD 보안에 대한 실제 접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상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있는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보안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런 단계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에 대한 컨피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DB를 구성해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워크로드에서 발생된 네트워크라든지 설정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네트워크나 설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루트 코즈이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클라우드의 자산이나 디스커버리에 대한 인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버넌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여러 형태의 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서버리스 환경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한 400개 이상의 저희 정책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중앙 콘솔에서 각각의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AWS, Azure, GCP, 알리클라우드, 오라클 등의 이제 주요 클라우드에 대한 계정이라든지 리전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정에 대한 평가 부분은요, 저희가 600개 이상의 인베디드 정책이 만들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설정 문제로 인한 보안을 즉각적으로 저희가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굉장히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API에 대한 부분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워크로드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룰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커리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 각각의 AWS, Azure, GCP 등의 각각의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저희가 구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커스텀한 커리를 만들므로써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내부 인사이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 5억 개 이상의 감사 로그를 분석해서 각각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의 패턴들, 정책들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부분들, 기업의 어떤 보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과 직결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도 연관성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S3 버켓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 유출들, 오브젝트 기반으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스캐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악성 코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기능들이고요. 호스트, 이미지, 컨테이너에 대한, 그리고 서버리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성을 탐지하고 차단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화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모델링에서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리스크가 우리의 이미지나 컨테이너 쪽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위협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컨테이너, 어떤 파드에 대해서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를,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한 기능,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고사항에 대한 부분들, 교정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거고요. 제가 앞서 제로 트러스트 CI/CD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런타임 보안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런 형태의 솔루션들이 지금 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보안 솔루션들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저희 역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으면서 고객 쪽에서 요청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모와 POV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저희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부분은 런타임 보안이고요. 앞에 나온 취약성, CI/CD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스테이하고 운영하고 있는 골든 이미지들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런타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실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로깅하고 그리고 분석한 다음에 포렌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테이너가 만약 실행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예측들, 그리고 위협 기반에 대한 능동 보호를 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프로세스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파일 시스템, 호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방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은 어떠한 인시던트가 발생했고요. 크립토 마이너, 크립토 채굴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한 상황입니다.
디테일하게 인시덴트가 발견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서드파티 메시지 툴로 확인한 다음에 실제 포렌식 데이터를 보고 실제 어떤 형태의 컨테이너가 위협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시간 타임별로 어떤 위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자세한 모니터링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발견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메시 형태로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모니터링 관제 화면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UI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취약성들, 컴플라이언스를 바로 확인하고 바로 원클릭으로 확인해서 실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버리스에 대한 부분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 운영되고 있는 펑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 바로 즉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트리거링하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서버리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서버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CSP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서버리스 레이어에 대한 부분들의 보안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실제 레이어에 대한 부분들에서 인스펙션하고 실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지 서버리스에 대한 보안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보안은 최근에 이제 API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실제적으로 API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중심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API로 연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API 때문에 유출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취약성 때문에 어떠한 코드 인젝션들 아니면은 디도스에 대한 공격들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PI에 대한 보안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웹에 대한 인그레스에 대한 보안 뿐만 아니라 API에 대한 보안들을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번들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풀스택 형태의 웹방화 벽과 그리고 실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페이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API에 대한 자동 스캐닝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실 텐데요.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의 기능들 이런 부분들의 행위에 대한 사항들을 하나의 콘솔에서 전체적인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들을 관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실시간으로 이제 오디트에 대한 부분들 오디시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오픈 소스 기반의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고랭귀지, 레고랭귀지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고객이 직접적으로 인베디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아키텍처들은 각각의 서비스에 영향 없이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디펜더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구성이 되게 되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들을 이런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인스펙션을 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내리거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배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의 선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의 패스트 팔로우, 클라우드 쪽에 패스트 팔로우였던 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포춘 100대 기업 중에서 40% 이상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미 국방부에서 90% 이상이 운영 중입니다. 섹옵스의 툴체인에 운영 중인 사항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재단에서 에코시스템을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저자로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고객사에 복잡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배포돼서 운영 중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들, 그리고 금융권, 그리고 제조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선도사 자체가 저희를 이용하는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저희는 풀스택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서 라이프 사이클을 다 통합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클라우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 대한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고객사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30일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각 기업 쪽에, 클라우드 쪽에 보안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객분들께서는 트라이얼을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어져서 POV라든지 데모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